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재즈와 불교 그리고 한의찬 인생 제3장 신앙과 인생 189페이지 가정에서 평화의 하모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평화의 하모니를 행콕, 예술, 인생, 신앙을 둘러싼 이번 대화는 음악가로서 인간으로서 신앙자로서 제 인생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쇼터, 동감입니다. 제게도 이번 대담은 인생을 바꾸는 듯한 제 자신과 나누는 진지한 토의입니다. 실제로 이번 대담을 하기 전까지는 10대 무렵의 저를 되돌아보며 현재 성장하고 있는 자신과 비교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젊은 이케다 선생님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허비는 봤었나? 19살이던 이케다 선생님이 도다 선생님 슬하에서 맹세하실 당시의 당당하고 늠름한 모습입니다. 젊은 선생님의 얼굴에는 결의와 헌신 그리고 자애가 넘칩니다. 한편 제가 그 나이일 때는 얼굴은 어땠을까요? 그 무렵 저는 뉴욕 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존경할 만큼 심원한 지혜를 지닌 스승 따위는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케다 선생님의 존재를 몰랐으니까요. 이케다, 젊은 시절 쇼터 씨가 거듭되는 고투와 사색 속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새로운 창조의 길을 열어오셨는지 잘 압니다. 나도 19살 되던 해 8월 한여름에 도다 선생님을 처음 뵌 날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1947년 8월 14일, 그날 나를 바라보던 선생님의 눈길은 언제까지나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난한 무명의 한 청년을 믿고 가장 숭고한 사명의 깃발을 의탁하신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 내 인생입니다. 쇼터, 당시 이케다 선생님은 철학을 배우며 세계를 평화적으로, 인도적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셨습니다. 이케다 선생님과 도다 선생님의 만남이 있었기에 지금의 SGI가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행콕,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스승 이케다 선생님을 만나 몇 번 수지했기에 인간으로서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케다, 나는 그날의 만남을 계기로 서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새로운 시대를 짊어진 청년들이 일본과 전 세계에서 잇따라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쁘고 믿음직스럽습니다. 쇼터, 이계단 선생님이 도다 선생님을 만난 나이에 저는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궁리했습니다. 그 무렵 찰리 파커와 디지 길레스피의 음악을 접했습니다. 버드, 찰리 파커의 애칭, 버드는 음악은 자신의 체험과 사상, 그리고 영지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청년 시절을 되돌아보면 그때들은 음악의 매력과 가치 창조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야 그 음악 속에 가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이케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나는 청춘의 이상을 관철했다고 단언할 수 있는 인생은 훌륭합니다. 또 묘법은 활, 살리다는 뜻, 활의 법문입니다. 어떤 경험도 자타 함께 행복이라는 가치 창조를 위해 살릴 수 있습니다. 비록 거듭되는 실패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역경에 처했다 해도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느낄 때가 옵니다. 두 분 모두 인생의 출발점에는 그 재능을 따뜻하게 키워준 부모님의 애정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올여름 2011년 미래부 멤버가 주역이 되어 가족과 함께 모이는 창가 패밀리 대회를 활발하게 개최합니다. 이번에는 두 분의 부모님에 대한 추억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쇼터, 감사합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모두와 사이좋게 지내기, 넓은 마음 갖기를 배웠습니다. 제 기억으로 어머니는 출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위치와 인종, 그리고 종교로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하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어린 우리에게도 편협한 생각이나 선입견을 갖게 하는 가정교육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언동을 하면 어머니는 바로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남의 험담은 듣지도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케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인간 교육의 진수입니다. 성운에는 화는 입에서 나와서 몸을 망치며 복은 마음에서 나와서 나를 빛나게 하느니라 어서 1492쪽에 씌어 있습니다.
어머님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의 보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머님의 차별하지 않는 마음, 사람을 존경하고 소중히 하는 마음은 모두의 마음을 크고 따뜻하게 감싸는 쇼터 씨의 음악 속에 살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어머니가 일상생활에서 격려하는 목소리는 재즈의 즉흥 연주와 같이 자유자재이고 밝고 마음이 풍부하며 가족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지혜와 힘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특히 듣기 괴로울 정도의 엄한 질타도 그 바탕에는 자녀에 대한 애정이 깔려 있습니다. 마치 재즈에서 드럼이나 베이스가 강하고 깊은 정확한 리듬으로 곡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것과 같습니다. 행콕, 절묘한 비유입니다. 대학생 때가 생각납니다. 공학을 전공하다가 2학년 말에 전공을 음악, 작곡으로 바꾸겠다는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부모님이 학비를 대주었기에 제 결심을 전화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은 했지만 어머니는 그다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어머니는 항상 정말로 집에 돌아올 생각은 없니? 내 방은 아직 그대로 있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겨우 12센트밖에 없었을 때도 전날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도 예, 집에는 돌아가지 않아요. 이곳에서 잘 해내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케다 어머님은 허비 청년의 목소리만 듣고도 모두 아셨겠지요. 부모는 자식이 몇 살이 되든 걱정하는 법입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뛰어난 부모의 마음, 이 시는 일본 막부말 쇼카 손주쿠라는 사숙에서 많은 인재를 배출한 교육자 요시다 쇼인이 죽을 때 남긴 시입니다. 나도 단칸방에서 혼자 살 무렵 은사의 사업이 어려워 급여 자급이 계속 늦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절대로 말하지 않았지만 걱정하신 어머니가 가족에게 부탁해 외식권, 전쟁이 끝난 뒤 주식 통제하에 시청에서 발급한 외식 티켓 등을 보내는 일이 떠오릅니다. 니지른 대성이는 부모의 성불 즉 자식의 성불이고 자식의 성불 즉 부모의 성불이니라 어서 813쪽에 말씀하셨습니다. 설령 떨어져 있어도 부모와 자식의 생명은 언제나 이어져 있습니다. 생사를 초월해 영원히 함께 생명의 행복과 승리의 곡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행콕.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한 부모님의 애정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가 아직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인생의 방향성을 정할 시기가 오면 아이들의 결단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데 동의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 되려 하든 우리는 응원할 것이라고 자주 말씀하셨지요. 이케다 그것은 자녀에게 보내는 절대적인 신뢰이고 크나큰 애정이군요. 불전에는 부모는 생, 양, 성, 영이라는 네 가지 작용으로 자녀를 지키고 키운다고 씌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낳고 양육하며 행복 경애를 성취하고 사명의 인생을 승리하도록 번영시킨다. 여기에 부모의 인간 교육에 대한 깊이가 있다고 해도 좋겠지요. 쇼터,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어떤 일이든 해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부모님은 결코 학력이 높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류머티즘 열로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육상 선수로 여러 경기에서 우승 메달을 땄지만 달리기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보살펴야 했기에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형에게 로그를 가르칠 정도로 수학을 잘했고 대단한 독서가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다니지 못한 아버지도 읽기와 쓰기를 아주 잘했습니다. 부모님은 가족을 위해 힘을 합쳐 일하셨지요. 이케다 부모님의 가장 고귀한 모습입니다. 자신은 학교를 충분히 다니지 못했기에 자녀에게는 가능한 한 좋은 교육을 받게 해 마음껏 배우게 하고 싶다. 부모의 이런 마음만큼 존귀하고 고마운 것은 없습니다. 창가 교육은 그러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향학심을 활기차게 불태우는 도전입니다. 올여름에는 우리 소카대학교에서는 평생교육에 앞장서서 통신교육부 하계스쿨링을 진지하고 유익하게 열고 있습니다. 스쿨링에서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나 손자와 함께 공부하는 아름다운 광경도 볼 수 있습니다. 쇼터, 훌륭한 배움의 합동 연주군요. 저희 집은 가난했지만 어머니는 즐겁고 놀라운 일을 상상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어린 우리는
어머니가 살림을 어떻게 꾸려 식료품과 선물을 사는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우리에게 내일은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까 하고 기대를 품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주위에는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즉흥 연주자처럼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케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한탄하는 슬픔의 목소리를 살아가는 기쁨의 노랫소리로 바꾸고 불안과 분쟁의 불협화음도 희망과 활약의 교향곡으로 고양하는 위대한 음악가로군요. 누구나 여성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고 또 사랑하고 존경한다. 누구에게나 어머니가 있다. 이 말은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 씨의 해안입니다. 우리 집도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면서 가업이 기울어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집은 가난한 요코즈나 즉 스모그 그랜드 챔피언이라며 명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밝은 웃음소리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름 해바라기 밭에는 모든 꽃이 태양을 향해 자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큰 이상과 꿈을 향해 서로 성장한다. 그러한 희망찬 가족이 젊은 생명의 무한한 가능성을 키우는 대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에게서 배운 인내, 용기. 아버지에게서 배운 인내, 용기 198페이지입니다. 행콕, 이케 선생님, 지난달 2011년 7월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유엔 교육과학 문화기구 본부에서 유네스코 친선대사에 취임했습니다. 문화라는 분야에서 유네스코의 이념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의 한 축을 맡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임식 때는 이케다 선생님이 진심 어린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케다, 축하합니다. 우리 동지의 활약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황송하게도 유네스코의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이 내게도 정중하게 초대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취임식에는 많은 내빈이 참석했다고 들었습니다. 맹우인 쇼터 씨도 한 걸음에 달랑하셨군요. 문화로 국제 협조를 구축하는 유네스코의 활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SGI도 공식적으로 유네스코에 등록된 비정부기구 NGO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91년 당시 페데리코 마요로 사무총장과 오사카에서 만났을 때 유네스코 헌장의 이념에 부응해 한국 평화를 향한 많은 과제를 극복하려면 먼저 인간의 마음을 변혁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대화했습니다. 마요로 사무총장이 정의 속의 평화, 자유 속의 평화를 추구하는 SGI 운동은 그야말로 유네스코 설립 목적과 일치한다며 많은 기대를 보내주신 일도 마음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유네스코와 협력해서 앞으로도 평화, 문화, 교육 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쇼터 씨와 행콕 씨가 음악 활동으로 매우 바쁜 속에서도 인류에 공헌하는 존귀한 사명을 위해 젊디 젊은 생명력으로 동분서주하는 모습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쇼터, 감사합니다. 나이가 20살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사고방식이 굳어진 젊은이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신앙을 시작했을 때는 이미 장년부 세대인 40살이었지만 대담하고 밝게 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번뜩 40살이지만 인생의 모든 것에 마음이 열려 있다는 점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가의 정신입니다. 초대회장 마케크제 스네드하브로 선생님은 57살에 입신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희로 60년 동안의 생활법을 일신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이 화제가 된 김에 두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부친과는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행콕, 예. 아버지는 항상 잘 웃으시고 농담을 좋아해 사람들을 늘 즐겁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재미있는 분이셨기에 모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끊임없이 농담을 하고 즐거운 일을 해서 주변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면 항상 엄마에게 물어보렴 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나서지 않고 조용히 계셨습니다. 쇼터, 저희 아버지는 과묵한 분으로 남의 말을 자르거나 반대 의견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결정한 일에는 절대 토를 달지 않으셨습니다. 게다 두 분 모두 현자처럼 행동하셨군요. 뉴질랜드 성인은 장년 문화에게 설령 역경의 나날이 이어져도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의연함과 웃음을 잃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케가미 형제가 주위의 참원으로 중요한 일에서 제외되었을 때에도 자상한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편지에는 원만하게 원망하는 기색이 없이 항시 웃는 모습으로 있으시라 어서 1107쪽에 씌어 있습니다. 또 성격이 급한 시족 인구에게는 특히 여성을 대하는 자세로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느니라 어서 1176쪽 엄하게 훈계하고 총명하게 포용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행콕, 제게는 아버지와 잊지 못할 추억이 있습니다. 저는 16살 때 한 식료품점의 계산대에서 일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이틀째 되는 날, 점장이 저를 뒤편으로 불러 손님이 지불할 금액을 조금씩 불려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손님에게 조금씩 돈을 많이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상담했습니다. 이 일을 거부하면 해고되겠지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아, 이 일은 내 스스로 결단해야 할 일이란다 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신뢰하며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믿어주셨습니다. 저는 알겠어요.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은 허비,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하며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이게 다 훌륭한 인간교육이군요. 행콕 씨 아버지는 아들을 믿고 굳이 스스로 생각해서 결단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젊고 맑은 호는 신뢰받았을 때 그 기대를 민감하게 느낍니다. 행콕 씨는 아버님에게 부당한 일에 맞서는 용기를 배웠군요. 행콕, 그렇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내일 당장 그만두거라 하고 말했다면 저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음악의 스승으로 존경하는 마일스 데이비스도 스스로 깨우치도록 가르쳤습니다. 마일스는 절대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 답을 찾아내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게다 믿고 지켜보는 자애가 청년의 힘을 이끌어냅니다. 열쇠는 신뢰입니다. 평화연구의 어머니 앨리스 볼등 박사와 나눈 대담에서는 가족의 노랫소리로 평화에 공헌한 트라프 가족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평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실제 모델입니다. 박사의 우인이기도 한 트라프가의 어머니인 마리아 씨도 신뢰는 새로운 에너지를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마키구치 선생님은 모든 아이에게 행복해지는 힘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일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거기에는 아이를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하며 가능성을 끝까지 믿어주는 투쟁이 뒤따릅니다. 선생님은 스스로 행동해서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행콕 씨의 부모님과 마일스 데이비스 씨의 행동은 공교롭게도 인간교육의 이상을 체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에게 부모는 최초이자 최고의 교사입니다. 그렇게 아이 앞에서 부부싸움 등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고 교육자 선생님들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쇼터, 저는 아버지에게 인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흐트러진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화내거나 불만을 말하는 모습도 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 가정 내 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다행히 저희 집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님이 인생의 시련에 맞서 승리하고 어려울 때에도 결코 지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두 분 모두 푸념을 하거나 넋두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케다 훌륭한 부모님이셨군요. 인내라는 말을 들으면 토인비 박사가 나와 대담하던 중에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으로 강한 인내심을 지녀라고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아무튼 사람의 행동을 설한 대성인 불법에서는 일관해서 효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어서에는 효양의 사람을 세존이라고 이름 지으셨으니 라고도 씌어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부처가 되지 못하고서는 부모라 해도 구하기 어려우니 어서 1429쪽에 가르치셨습니다. 쇼터시와 행콕 씨가 연주하는 인간 승리의 곡은 분명 부모님을 감싸는 생명의 창가이자 영광의 개가입니다. 행콕, 감사합니다. 인간은 육체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나도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할 수 없다.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해야 한다. 이것이 이케다 선생님에게서 배운 불법 철학입니다. 그것이 인간혁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인간주의 종교를 실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쇼터, 제가 이 불법을 시작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지만 함께 살던 어머니는 제가 신심하는 것에 애매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어머니와 신앙을 놓고 줄다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존경하고 있었기에 이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라는 점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해합을 하면 어머니는 항상 부엌에서 귀를 기울이며 참관인으로 관찰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이 신앙을 좋아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며 비판하거나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케다 참으로 도리 증문보다 현중 이상은 없느니라. 어서 1468쪽입니다. 어머님은 가만히 쇼터 씨의 진지한 모습과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군요. 또 효도하는 쇼터 씨의 진심을 분명 사무치게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쇼터 씨의 체험은 신입 회원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미입회 가족과 종교 문제로 다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초조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과 가족 모두 영원한 행복을 열기 위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쇼터, 효도 하나만 보더라도 불법의 원리는 모두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본디 어떤 원리도 인간이 활용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제가 음악을 작곡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의 완전 무결한 작품은 하나 없습니다. 하나의 음계로도 무한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배울 작정입니다. 저는 불법과 음악에 관해 겸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콕, 그렇습니다. 음악에서는 무제한으로 어떤 새로운 것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창조하는 원천으로서 끝이 없는 수원을 파내려가는 일이 가능합니다. 모두 자신이 하기 나름입니다. 저는 불법을 통해 새로운 나를 발견하면서 창조성을 열었습니다. 제 연주와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이전에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새로운 전망이 계속 넓혀지고 있습니다. 이케다 참으로 중요한 관점입니다. 도다 선생님은 우리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을 사랑해야 하는 싸움이다. 그러나 부모조차 사랑하지 않는 청년이 많은데 어찌 남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무자비한 자신을 극복하고 부처의 자비로운 경지를 터득하는 인간혁명의 싸움이다. 그렇게 불효를 하는 청년은 매우 엄하게 질책하셨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며 남을 사랑한다. 그 인간혁명의 싸움 속에 사람들을 위해, 사회를 위해, 미래를 위해 자기 생명의 숨겨진 창조력은 반드시 자기답게 열 수 있습니다. 쇼터, 저는 이 불법을 실천할수록 더 깊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자기다운 삶을 관철해야 한다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음악으로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제 음악을 단순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다져지지 않은 길이 바로 제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은 불법의 사명에 통하는 쉽게 나아갈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케다 법화경에는 지도자, 길을 아는 자, 계도자, 길을 여는 자, 설도자, 길을 설하는 자라고 씌어 있습니다. 묘보연화경 병계결 243쪽 책으로 무상한 생명의 가치를 창조하는 이 길을 배우고 열어 넓히기 위해 우리는 함께 활기차게 환희찬 음악을 연주하면서 행진합시다. 불의의 동지로서 영원한 가족으로서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